오늘은 박근혜 위원장의 네거티브 대응팀 혹은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으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새누리당 김혜선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회관 입주는 다 마치셨죠? 그렇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십니까? 처음에 네, 들어오셨을 때. 이제 과거에는 저도 이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자 입장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실제로 바둑을 두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임기 4년인데 그거를 일자로 따져보니까 1461일이더라고요. 네. 짧지도 않지만은 길지도 않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인생 끝자락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영광을 얻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김 의원님의 그 경력을 살펴보면 검사 출신이시고 그렇습니다. 검사장도 지내셨고요. 국정원 2차장, 국내 정보 담당이죠. 그렇습니다. 국정원 2차장에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률 전문가신데 네. 김 의원님을 새누리당이 전략 공천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 그 이유는 제가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분은 없는데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생을 이제 법조인으로 한 30년 가까이 법조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 짐작으로는 공천심사위원회에 법조인 출신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아마 과거에 저의 그 검사 생활이라든지 재하 법조인 생활 이런 부분에서 큰 흠 없이 잘 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저를 적극 추천을 하셨고 네. 그래서 공천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언론에서는 그 네거티브 대응팀이다, 이제 법률 지원 단장이다, 뭐 여러 가지 함화평이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 제의가 네.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 법률 지원 단장 자리에 대해서는 당에서 네.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무슨 캠프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저는 뭐 새누리당의 그 초선 의원으로서 제가 그 무슨 캠프에 대해서 이런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 지원 단장은 이제 당에서 한번 좀 어떻게 좀 제의가 왔었고. 그 우리 황의호 대표님께서 네. 제가 법조 경험도 많고 그래서 법률 지원 업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한번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대선이 한 20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대선 관련해서 뭐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요. 네. 후보 검증도 있을 수 있고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박지원 원내대표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네, 출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선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금권 선거, 타락 선거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그 병으로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 걸 제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되는 거는 이제는 그 악의적인 그 흑색 선전, 네. 네거티브, 특히 이제 최근에 SNS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폐해가 과거보다 훨씬 세졌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을 법조인으로 산 사람으로서 이번 그 국회의원이 돼서 특히 2012년 12월에 했을 대선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국민의 그 중요한 선택권을 왜곡시키는 이런 악의적인 흑색 선전 이거는 반드시 추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그 박지원 그 원내대표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만약에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상응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좀 단순해 보이는데요. 사안이 박태규 씨를 만났냐 안 만났냐 박근혜 전 위원장이. 뭐 제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법률 지원 단장을
맡으시는 겁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황의호 대표님께서 법률 지원 업무를 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국회의원이 이제 돼서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국회의원은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그 프랙티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맡게 되시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시는 건데요. 네.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의 법률 지원 단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그 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많은 법률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원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임하다 보면 뭐 여러 후보들도 다 또 법률적인 문제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뭐 그런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경력을 보니까 국정원 2차장을 이명박 정부 출범하실 때 맞춰가지고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박근혜 전 대표하고 좀 인연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인연이? 박근혜 대표 말씀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말씀이십니까? 두 분 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저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초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받으신 그 김성호 국정원장이 평검사 시절부터 제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2005년도에 법무부 기획관실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감을 했는데요. 김성호 전 국정원장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변호사 업무도 좋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제가 수락을 해서 국정원 차장으로 아마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박근혜 전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뭐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물론 이제 우연한 기회에 네. 몇 번 뵌 적은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당내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세론이 좀 부각되는 상황인데 네. 대세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표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아주 높은 국민들 지지율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박근혜 대표의 여러 지금 대통령 후보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안정적인 좀 뭐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또는 저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박근혜 대표의 그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대세론 하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여론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안주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주변이나 또는 새누리당 소속에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만나봬도 이번 대선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무슨 대세론에 안주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새누리당의 뭐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 또 우리 새누리당 소속 전 의원들이 항상 그 지난번 선거 때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쇄신해야 된다. 그것이 금년 12월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 그 본인의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주장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도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야당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생활 25년 했습니다만 우리 검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정권의 신여 네. 또는 뭐 주구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보면 문민정부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어요. 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런데 제가 나와 있는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나왔습니다만 나와서도 또 18대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고 또 19대 국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통합당에서 검찰 개혁을 큰 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이제 우리 검찰이 만들어진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신생국가의 검찰도 아니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것이 검찰을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19대 국회에서도 입법 계획이나 의정 활동을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하실 계획이시죠? 당연히 뭐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부패 부분, 우리가 지금 그 최근에도 또 거론이 됩니다만 정권 말기만 되면 그 권력형 비리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단골메뉴로.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입법도 제가 구상 중에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법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그 법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희망하는 법사위에 배속이 되면은 그런 입법 과정에서 좀 강하고 있는 분들은 좀 배려를 하고 또 힘없고 약한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는 네. 그런 쪽으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